안녕하세요, 엘카맨입니다. 다반 작성 요령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공사 착수 전에 기타 검토사항. 이제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설계서의 검토가 조금 필요한데요. 설계서를 검토할 때 토공 수량 산출서를 검토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이 토공 수량이 실제로 이제 예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행 단가가 적정하냐, 그 다음에 사토 처리비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뭐 사토장에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알아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공사의 연계 검토, 디워터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터파기 레벨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기둥하고 보와 스트러트가 간섭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빔을 만약에 쓰게 되면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 다를 빔을 쓸 수가, BIM을 쓰기가 힘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토목도면하고 건축도면하고 구조도면하고 세 개를 좀 엎어서 미리 보면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3번 구조물 슬라브 레벨과 터파기 레벨의 간섭 여부. 이건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러트가 슬라브에 걸렸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러트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초를 타설하고 나면, 기초가 만약에 합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가 물어주기 때문에 이 기보공이라는 이 스트러트를 해체하는 시퀀스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는 게, 보통 이제 초기 현장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건축도면을 보면 뭐 그냥 슬라브나 구조도면만 보기 때문에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토목도면을 보시면 스트러트하고 슬라브 구조물이 레벨이 간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토목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스트러트를 해체하는 시퀀스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초를 타설하고 나면 첫 단을 뗄 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기초를 타설하고 일부 레벨까지 벽체를 타설을 해야 첫 단을 해체할 수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흙막이가 있고 스트러트가 만약에 7단이 걸린다고 쳐요. 7단이 걸리는데 이제 슬라브는 뭐 지하 한 4층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슬라브하고 벽체 사이에 다 스트러트가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트러트가 걸려 있는 채로 벽체를 치면 벽체가 스트러트마다 다 구멍이 나니까 시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을 치고 스트러트를 해체하고, 다시 또 구조물을 일정 부분을 쳐서 토합을 받게 만든 다음에 다시 스트러트를 해체하고, 이 작업을 계속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작업을 병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기 차이가 심각하게 납니다. 그래서 필히 이제 초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 토목도면의 스트러트 해체 시퀀스를 봐서 기초를 치고 첫 단을 떼고 일부 슬라브까지 치고 다시 이제 둘째 단을 떼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스트러트가 이제 합벽을 치게 되면, 우리가 벽체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벽체를 치려면은 이제 철근 이음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철근이 없는 상태로 그냥 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음 철근을 빼놔요. 그러면 이제 이 이음철근 길이만큼이 또 스트러트가 걸리게 되면 그 이음철근 길이만큼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다 커플러를 써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 놓으면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스트러트를 할 때 한 번 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게 이제 밑에 이거죠. 벽체 철근 이용 길이와 스트러트 위치 간섭 여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게 공기가 만약에 이제 뭐 2번 칠 거를 3번 나눠 친다 그러면 그 나눠 치는 거에 따라서도 실제로 공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조금 더 계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텃파기 장비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백호라든가 이제 덤프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가시설에 간섭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미리 봐주면 좋고요. 자, 그러면 가설 공사로 봤을 때 텃파기를 하게 되면 덤프들이 왔다 갔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덤프의 대기 위치라든가 대메우기를 어디부터 할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부터 팔 거고 어디부터 대메울 거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기초가 있다, 그런데 이게 파일 기초다, 그러면 항타기를 반입을 할 수가 있느냐 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결과적으로 막 파고 난 다음에 기초 조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파일 기초예요. 근데 항타기를 뭐 크레인으로 달랑들어서 밑으로 내려놓기도 힘들잖아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이제 땅을 파기 전에 파일을 먼저 박아서 이제 파일을 박아 놓고 다시 대메운 다음에 흙을 판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게 말 그대로 기반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게 위에서부터 파일을 먼저 박아놨을 경우에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일이 박을 때쯤까지 어떤 램프가 있어서 파일 박는 있는 항타기가 그 램프를 타고 내려와서 파일을 다 박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해체를 다 해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었다가 조립을 한다거나, 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를 할 때 파일 야적 공간이라든가 항타기의 동선, 반입, 하중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저게 펌프카 세팅 위치 및 보강,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토공 램프로 펌프카가 진입을 해서 그냥 다 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만약에 대지는 좁고 지하 뭐 5층, 6층, 7층까지 내려가게 되면 램프로 내려가려면 이제 무슨 램프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각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사면을 경사로 확 잡아서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직상차라고 하는데 크람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복공판으로 해서 땅을 파지 않고 램프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직상차라고 하거든요. 그 직상차로 만약에 내 밑에 층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면 뭐 펌프카도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일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램프가 있는 부분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램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펌프카가 만약에 이제 램프가 지하 7층이다. 그런데 직상차가 지하 3층까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하 4층, 5층, 6층, 7층 그 밑으로는 복공판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크람쉘이 앉아가지고 크람쉘로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기초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 칠 때도 결과적으로는 그 복공판 위에 앉아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공판 위에 앉아서 기초를 칠 때 결과적으로 이 펌프카가 이제 뭐 43칼을 쓸 거냐 52칼을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뻗는 위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뻗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 배관이 필요하다, 뭐 배관을 안 쓸 거면 무슨 CPB를 쓴다거나, 결과적으로 각 위치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들어가는 위치가 서야 돼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 뭐 2층 내지 3층 정도가 되는데 대지가 넓어요. 그러면 그냥 지하 3층까지 그냥 램프 하나를 계속 두거든요. 그러면 그 램프를 타고 들어와서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할 때까지 그 램프를 보통 써요. 그러면 지하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쯤에 펌프카가 들어와서 각 동마다 세팅을 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위치에 있는 지하 구조물은 당연히 타설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펌프카라든가 이런 이동 동선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비워놓고 지하층을 타설을 하면 그 비워진 부분은 나중에 다시 와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워두는 공간을 저희가 아파트로 했을 때 지하 주차장이 있고 동이 있잖아요. 동 자리를 비워두게 되면 지하 구조물이 들어올 때까지 위에 동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 자리를 빼고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워두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토공사하고 이런 공정강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마감, 자재 야적장이나 호이스트나 타워 접근 동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토공사 할 때 게이트 위치랑, 결과적으로 토공사가 끝나고 구조물이 다 서면 1층까지 콘크리트가 다 쳐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감 자재가 들어와야 되니까 마감 자재에 관련된 이제 이 자재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때 필요한 게이트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설 공사를 할 때 게이트의 위치가 진짜 중요해요. 이 게이트 위치는 이제 터파기 할 때 이제 토공 위치에 따라서 게이트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 게이트 위치가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 게이트 위치를 썼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무슨 건물에 막힌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 게이트를 마감할 때 못 써먹잖아요. 그러면 마감용 게이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설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대사로 하다 보니까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한 번이라도 들어 놓은 것과 이제 아예 전혀 안 들은 상태로 하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사원대리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해를 전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구나 라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각각 터파기 할 때, 기초할 때, 골조할 때, 마감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초기공사 기술 지원을 전현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접할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접할 기회들이 실제로 기술사 시험 칠 때 이걸 써먹기도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었던 것들은 한번 뒤에 더 들으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노트가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서브노트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지금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설 계획을 짤 때 터파기는 덤프 대기 장소라든가 대매우기 순서가 중요하고, 기초를 칠 때는 항타기의 동선이나 반입 하중이라든가 파일 야적 공간이 중요하고, 골조를 칠 때는 펌프카의 세팅 위치라든가 야적 공간이 중요하고, 마감일 때는 호이스트라든가 타워 접근 동선 같은 게 중요하다 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부터 이제 토공사 착수 후의 주요 검토사항은 제가 토공사 주요부터 다음 시간에 쫙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오늘 공사 착수하기 전에, 토공사 착수하기 전에 기타 검토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